안녕하세요. 어제 시장이 엄청 좋았죠.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 시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가 무려 11% 상승을 해가지고 딱 여기 저점 딱 찍고 빵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은 8% 이렇게 상승했고요. S&P 9%, 그리고 뭐 반도체 11%, 니케이는 한국이랑 같이 7%, 대만, 독일 10%, 상해는 모르겠고, 홍콩, 유로스톡 9%,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은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 것, 자신감 과잉되지 말 것, 항상 겸손할 것, 그리고 방심하지 말 것, 그리고 대충하지 말 것. 또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진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제 쉽게 좀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뉴스가 87년 만에 11%대 폭등을 이제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폭등했다라고 나왔습니다. 12%니까 1933년 이후로 약 87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제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거는 이제 QE, Unlimited, 제한이 없이 무제한 QE를 하겠다라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조만간 의회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앞선 이것도 영향이 있었겠죠. 이거 플러스 이거가 돼가지고 무적의 상승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합의가 임박했다 하는데 이제 부양책 규모는 1조 6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앞선 이거랑 플러스 돼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은 이게 통과만 된다면 환호할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이제 계속 발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 4시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100조 긴급 투입,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50조 원이었는데 그걸 이제 곱하기 2배 해서 100조를 해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대기업들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니죠, 반대로 됐네요. 예,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중견 대기업도 이제 살리자라고 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대기업이 무너지면은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을 먼저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그래도 자금이 좀 있으니까, 자기들의 이제 그 맷집이 좀 있으니까 알아서 좀 버티라고 좀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00조로 늘리면서 중견 대기업도 좀 우리가 더 줘야 되겠다라고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제 대기업도 포함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을 이제 자영업자는 물론 대기업까지 이제 빌려 쓸 수 있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대기업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잘 나가는 애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번에는 이게 그 실물 경제 위기가 좀 길어지고 좀 충격이 커지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특히 항공업계 이런 데는 지원 안 해주면은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항공만이 아니라 미국도 보잉이,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은 그 파산 절차를 이제 밟는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20조 원 규모의 펀드, 이게 채권 시장 안정기금을 이제 만들어서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주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회사채도 불안한 거죠. 왜냐, 기업이 도산하면 이거 휴지 조각 될 수 있으니까. 물론 그 선순위입니다, 주식보다는. 하지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주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 못하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이런 펀드를 만들어서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채권도 안 사려고 하는데 당연히 주식도 안 사겠죠. 회사채가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잖아요.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펀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건 채권, 이거는 증권시장 안정기금을 만들어서 이건 10조입니다. 채권은 20조, 증권은 10조를 해서 다음 달 초, 그러니까 4월 초, 지금 25일이니까 그 뭐죠? 내일부터,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이제 매입을 이제 하고요. 그래서 대기업까지 유동성 위기설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중소기업, 뭐 대기업 할 거 없이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정책입니다. 뉴욕 증시 관련해서 이 아저씨 자주 등장하는데 엄청 놀랬죠. 이게 지금 실화인가 하는 눈인데, 플러스 이제 세 번째, 봉쇄령, 락다운을 이제 조기 해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한몫했다라고 합니다.
QE랑 그다음에 재정, 그다음에 이거. 그래서 이제 외출 자제령은 영어로 stay at home order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 폐쇄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자기 재선하는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대응을 하는 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기사들 보면은 이제 리미트리스 레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포가 뭐냐면은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은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이제 조건이 뭐가 붙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이라고 이제 하죠. 이게 이제 고객에게 이제 일정 기간 후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금리를 더해서 다시 사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았는데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이제 조건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레포, REPO, 여기 REPO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R이 repurchase라는 뜻입니다. repurchase. 그리고 이제 이거를 거래하는 거를 RP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RP 거래를 통해서 뭘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repurchase agreement이고요. 그래서 이 RP 레포는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 이전에 MBS 영상에서도 나왔지만은 이게 회수가 20에서 30이 되는 것을 거의 곧바로 회수를 했잖아요. 그와 비슷한 게 또 이 레포인데요.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 보유한 이제 채권이 있어요. 우량회사가 발행한 채권. 우량회사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재무 건전성이라던가 사업성, 성장성 그런 것들이 좋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들의 이제 채권이겠죠. 이런 채권을, 그리고 또는 이제 국공채 등을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장기 채권이죠. 이게 이 장기 채권을 단기 채권을 만드는 거예요. 1에서 3개월 되는 단기 채권으로 만든 다음에 파는 겁니다. 투자자에게 플러스 알파 조건을 이자를 붙여서 파는 채권입니다. MBS도 마찬가지였죠. 20에서 30 되는 이거를 증권화 해가지고 뿌리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기 채권, 어떻게 표시되나? 이렇게 긴 채권을 이제 1, 3개월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죠.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인데요.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왜 RP를 다뤘냐? 왜 연준, QE 이 관련한 이런 얘기들 할 때 돈 풀기, RP를 왜 얘기했느냐가 이제 나오거든요. 자, 한국은행 예시로 이제 들어있는데 이제 통화량과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RP를 쓰는 이유가 통화 조절용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에 RP를 판매하기도 하고 매입하기도 합니다. RP는 1에서 3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중 단기 자금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콜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이제 시중에 단기 자금이 풍부할 때, 그러니까 돈이 많다,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이럴 때는 이 RP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조금 해보면은 돈이 너무 많다. 그러면 돈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빨아들여야 될까? 자, RP는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채권을 팔면 돈은 들어오죠. 채권을 팔면 돈은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이 들어오죠. 어디로? 한국은행. 채권이니까 팔면 돈이 들어오고, 반대로 채권을 매입하면 돈은 나가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보면 단기적인 풍부하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돈을 빨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은 RP를 매각하죠. 채권을 팔면 돈은 들어오니까 시중 자금이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지금 이제 위기, 이런 뭐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금융위기라고 보면 되겠죠. 거의 금융위기가 온다. 이제 그러면은 돈이 유동성이 부족하다,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돈을 풀어줘야 된다, 막 여기저기 뿌려줘야 된다. 그럴 때는 채권을 사요. 매입하면 돈은 나가죠. 그래서 단기자금 부족 시에는 RP를 매입해서 유동성을 높임으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자, 그래서 리미틀리스 레포 라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테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